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붓세션 오후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유용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오늘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지금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이제 재난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해외학자 선생님들을 모시고서 발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세 번째죠. 세 번째로 일본의 야마 요시유키 선생님께서 재해 인문학이라는 키워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는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 연구사업단 지금 HK 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희숙 선생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최봉준 선생님께서는 지금 인문사회연구소에서 재해 DB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난 재해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직접 모시고서 어떻게 이것을 한국의 위기 재난 같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론의 장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야마 요시유키 선생님을 모시고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간세学院 대학의 야마요시유키라고 합니다. 저는 거의 30년 전도 인문과학적인 입장으로 자연재해, 재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출판했던 동아시아 재해 인문학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서 아마 콘돔 연구해 왔는데 그 안에서 인문학적으로 자연재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연구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몇 가지 소개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3년 동안 콘돔 연구했는데 그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콘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 철학, 문학, 역사학,国학사회학, 인류학 등등 그리고 반제과학, 공학, 공학, 의학 중심으로 반제 과학자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재난이란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를 검토 안 하면 사실은 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어도 의사소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리고 그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같이 그 큰 재난, 자연재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 이야기고 그리고 에, 과거에 있었던 그 재난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 그 트라우마죠. 큰 재난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그걸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푼도 일본에서는 푼도 후도이란 말이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인간만 아니라 인간랑 자연 환경과 관계를 모든 것을 토탈으로 뭐 생각 안 하면 그 인간 생활 모습,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못한다. 이런 철학적인 개념인데, 그거를 지금은 너무 변화가 심한 시대에서 더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뭐 10년 이상 그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철학 카페이란 대화의 장소 만들기. 예, 그게 그런 활동이 지금 일본에서 많이 그 활발하게 여기저기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런 책인데 그 책이 표지를 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그 철학과에 저도 그 사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장 밑에 있는 거는 사쿠라지마이랑 그 가고시마 있는 섬인데 100년 전에 큰 붕어가 있었으니까 저도 거기 가서 만약에 폭발이 있으면 그 미리 폭발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이 피난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거의 100년 전에 많은 큰 그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제 주말에도 가서 주민들이랑 같이 워크숍 했습니다. 지금은 가고시마나 kyushu 쪽에서는 뉴스를 보시면 지진도 많고 그리고 화산, 풍화도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책이 구성인데 그 머리말을 제가 쓰고 그리고 첫 번째 제 1부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이, 고학이, 지리학이 그런 분들이 그 과거에 어떤 그 재난의 역사가 있었는지, 지금 남아있는 재해유산이란 말이 있는데 재해유산, 재난에 관련된 문화유산이죠. 이게 많이 일본에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요즘은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철학자들이 여기서 논문이 몇 가지 쓰고 있습니다. 제1부는 일반 민중들이, 시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경험했던 재나의 역사에 대한 그 기억이나 문화유산 같은 거에 대한 연구인데, 제1부는 철학자나 과학자, 지식인들이 어떻게 그런 재난이 그 경험하고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철학이나 사상 만드는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거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현장에서 특별히 반제 연구자들이 주민들이랑 같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그 예를 들어 미리 지진 오기 전에 빨리 이거를 경고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연구 태풍이나 그리고 호우 같은 거 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미리미리 예측하면서 예상하면서 빨리 주민들한테 경고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은 시스템은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빨리 그런 경고를 내도 사람들이 피난 안 씁니다. 안 도망 안 해요. 계속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과학적인 기술을 발전해도 마지막에 주민들이 그거를 인식시켜서 그 피난시킬 수 있는 그거는 인문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논문이 거기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재난 연구 하루 시작할 때 첫 번째 그 재난이란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persistent disruptive stress이란 그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교토대 반제연구소 소장하셨던 분인데 뭐 지금 명예학 교수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국제 반제 학회 만들어서 그 회장도 하시는 분,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하면서 세계적으로 여기 뭐 국제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논문도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이유가 그냥 자연 재난만 아니라 뭐 여러 재난이 있다. 예를 들어 그 환경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음, 코로나 같은 감염증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 인구 감소 지역이 많잖아요. 과소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큰 재난이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재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재난이나 개념을 크게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지면서 특히 동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 대만 같은 동아시아에서 어떤 재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했던 책입니다. 네. 그 재난에 대한 개념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재난이란 거는 한자어잖아요. 한자인데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재해이란 개념으로 많습니다. 재해. 한국에서 재난이잖아요. 우리가 한국과 일본 그 재난 연구를 교류할 때는 저는 거의 30년 정도 해왔으니까 여러 학술을 교류도 해왔는데 아주 어려운 점은 한국에서는 그 재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태풍이나 지진보다 뭔가 그 사고 같은 거, 지금까지 뭐 세월호 참사도 있고 그리고 백화점 그 봉했던 다리가 봉했던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재난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자연 재난이 많기 때문에 재해이란 단어로 들으면 거의 자연 재난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에서 큰 재난이 생기면 거의 그 사고 같은 거인데 우리 연구소 제가 재해부훈제도 연구소이나 일본에서 첫 번째 인문사회학적으로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 제도를 만드는 그 연구소를 선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의 20년 정도 활동을 해왔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사고 피해지를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많이 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연 재난이 중심으로 해왔으니까 이거를 교류하기가 처음에는 이해하기 못했습니다. 왜 많이 이런 질문이 오는지.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재난이라는 개념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다 자연 재난, 사회 재난 포함해서 재난이라고 생각하면 해서 우리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도 오는데 우리는 자연 재난이 중심으로 해봤으니까 이거 우리랑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교류하면서 오히려 재난이라는 개념은 아주 좁다. 오히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원인이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 원인이 다른 교통사고라도 피해자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똑같이 피해자니까 이거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재난이란 개념으로 우리도 많이 우리 연구소에서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제가 학술을 교류했을 때 느꼈던 것은 일본에서는 코로나를 재난이라고 인식이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는 일본에서 지진이나 자연재난이 많기 때문에 반재 연구자는 아마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특별히 교토대 반지연구소나 동경대 지진연구소 중심으로 반지연구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지연구소자들이 코로나는 재난이라고 인식이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의료하는 사람들이 대응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응이 빨리 그 대응하기가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어, 한국 쪽에는 빨리 대응했잖아요. 이 군 차이가 생겼던 것도 그 재난 개념 자체가 다른 거랑 아주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그 심포지엄 하면 일본 연구자들이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만약에 지진이나 쓰나미나 그런 게 생겼을 때 어떻게 피난소에서 그 감염 방지하면서 그 대응하면 그 대책을 하면 되는지 그런 발표가 많고 한국에서는 바로 그 코로나 대응 직접 비교하는 한일 비교하는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봐도 아주 그 개념의 이 차이가 우리 사회적인 전체적인 정책적인 그 대응에 대해 뭐 큰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진화 연구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재난 연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학, 이학 그쪽에 자연과학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그 인문학이나 인문사회 사회과학적으로 전공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사회대에서 사회학과에서 뭔가 재난 사회학을 하고 있는 교수가 있으면 거기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학도 그렇고 지리학도 그렇고 뭐 문화인학이나 그런 심리학도 그러는데 어, 여러 심리학적인 연구하고 있는 중에 하나의 주제가 재해랑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하고 있는 교수는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재난 연구하려고 하면 뭐 집중적으로 그 어디 연구실에서 전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자기가 스스로 뭐 스승님을 찾아서 배워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약에 인문학적으로 재난 연구하려고 하면 주요한 주제가 여기 쓰고 있는 재해 문화, 재난 문화죠. 디자스터 카르처이죠. 어, 인간랑 환경, 자연 환경 관계에서 뭐 사람이 역사적으로 뭐 살아왔으니까 그 관계에서 어, 음식이나 그 좋은 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도 발전하고 그리고 자연은 그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도 재난 같은 것도 주니까 이거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아, 이런 그 기술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그거를 포함해서 형성된 거는 재해 문화라고 합니다. 이게 특별히 문화인류학이나 민속학이나 그런 분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이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지역마다 재미있는 재난 문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연구는 기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기가 있는 거는 재해유산, 재난유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이런 등록 활동이 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20년 전에 문화유산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출판했는데 그때도 점점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문화유산이라면 대단한 거, 훌륭한 거, 아름다운 거, 그 역사적으로 미술사적으로 좋은 거를 보존하는 게 문화재 제도이고 그 문화유산이었는데 히로시마의 원겐 도움 있잖아요. 원복 도움이라고 합니까? 이게 훈호 이상, 네가티브 헤리테이지라고 하는데 그런 보통 사람이라면 뭐 잊고 싶은 거는 뭐 하나의 트라우마니까 그런 거는 보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가치관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통일본 대지진 때 거의 뭐 13년 정도 되는데 통일본 대지진 때 그 지역에서는 많은 그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존되고 있고 그리고 코베 한신 아지 대지진에서도 여러 지진 재난에 관련된 유산도 있고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는 옛날에부터 피석 같은 거, 자연 피석 같은 거 있는데
그 비석은 시간이 되면 거기 주변의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다 없어집니다. 예. 그런 게는 옛날부터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는지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가 지금은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까 책이 표지에서도 있었지만 사쿠라지마가 그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가장 그 큰 그 화산이지만 거의 100년 정도 전에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기 폭발을 했던 여기 안에서 나왔던 그, 그 붕화물들이 통영까지 갔었으니까 만약에 큰 폭발이 되면 거의 서일본, 오사카, 교토 그쪽에까지는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 경호는 보정했던 이게 여기 신사에 있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 문이죠. 그 문이 원래 3m 정도 있었는데 그 폭발 때문에 여기까지 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뭐 파란색 그 도리가 있는데 같은 신사인데 이거는 센다이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에 피해가 있던 센다이에 있는 신사인데 그거는 그 전에 그 100년 전에 거의 100년 전 올해 옛날에 있었던 쓰나미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신사보다 바닷가 쪽에는 쓰나미가 왔으니까 거기보다 그 위에 산 쪽에 비난하면 좋다 이런 그 전설이 옛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막 여러 생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 찾아가서 가끔씩 찾아가서 그 기억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좋은 그 유산이 문화유산, 재난유산이 있어도 사람들이 이거 활용 안 하면 결국은 없어집니다. 이런 연가 요즘은 인기가 있고, 예,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것도 뭐 철학자들이 뭐 사상에 대한 거는 제 입에 있고, 마지막에인데, 요즘은 우리가, 중심으로 인문학적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철학 대화이나 철학 카페랑 활동입니다. 코로나 때는 거의 일본에서 뭐 300 가서 정도? 300, 400, 500 정도인가? 요즘은 여기저기 뭐 지방에서도 동경이나 오사카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막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 철학대회이라고 그 활동이 있습니다. 그 이런 거는 우리가 활용하면서 과소 지역에서 마을을 만들기, 지역 활성화, 아니면 주민들이랑 같이 반제 활동, 미리미리 큰 규모의 재난에 대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대응해야 되니까 대화의 장소 만들기는 활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회성 사진인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일본 사회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얼굴만 알고 있어도 기본 일상생활에서는 교류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히 그런 상황인데 시골에 가도 사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는 그 이야기하며 뭔가 자랑스러운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태도 자체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나 좋은 기술이나 능력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안 보여주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그런 철학카페라는 거는 그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저는 이거는 거의 사진에 있는 거는徳島에서 하고 있는데 뭐 거의 10년째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무전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문제의식이,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미래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가면 되는지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락카에 통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서로가 리스펙트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마을 만들기의 주체 만들기라고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런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거의 오랫동안 뭐 인문학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이나 그리고 여러 분야 학자들이랑 같이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굴이 보면서 뭐 자기 전문적인 언어, 전문적인 개념으로 안 쓰고 어, 쉬운 말로 얼굴이 보면서 쉬운 말로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실감하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경험을 기반으로 어,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요즘은 일본에서는 인터디스플리나리 그 학제적인 연구만 아니라 트랜스 디스플리나리라고 해서 초학제라고 하는데 주민만 아니라 전문가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그리고 주민 시민들과 같이 뭔가 그 이야기 나누면서 사회적인 문제,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활동이 많이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막 재난이나 가서 문제이나 그런 거지만 그것도 사실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하면 만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장소 만들기가 아주 앞으로 이런 우리 같은 그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야마유시 기사님 정말 재밌는 한 편의 강연을 들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계속 재난 관련한 것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오늘을 대비해서 뜬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지진이라든지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재밌게 좀 들었고,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야마요시 기사님께서 꼭 오시고 싶으셨는데 일본은 지금 학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셨고 좀 아쉽습니다. 같이 모셔가지고 직접 뵐 수 있었으면 더 좋은 자리였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지금 토론으로는 이제 강희숙 선생님하고 최봉준 선생님을 모시고서 앞에 나오시면은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하겠고요. 음, 보면은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재난이라는 용어와 재해라는 용어 이 개념어 간의 어떠한 차이들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것부터가 좀 한중일의 공동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아젠다로서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강희숙 선생님서부터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화연구사업단을 맡고 있는 강희숙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의 아젠다로서 저희가 재난인문학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어서 저희 사업단의 명칭을 재난인문학 연구사업단이라고 하고 있어서요. 오늘 발표를 해주신 야마요시 그 교수님과는 진즉부터 학술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비교적 유창하게 한국어로 발표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와 또는 이 재난 위기 관리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해 오시고 마침 저희로서는 올해가 지금 마지막 그 연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젠다가 재난인문학의 정립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연구 목표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도대체 재난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범주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암중모색을 사실은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야마요시큐 교수님의 이 발표는 저희 사업단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라도 토론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오늘 토론자 역할은 그렇게 해서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발표문을 접하기 전에는 야마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이번 그 공동연구 성과 안에 교육이 이 시대의 재난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난인문학 외에 또 기후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지금 정립도 필요한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다른 기후위기의 원인을 치유하는 하나의 그 담론으로 탈성장 담론이라든지 또는 포스트 성장사의 담론 이런 걸 통한 재난인문학의 과제를 생각을 해볼 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그 발표문을 받고 보니까 이에 대한 거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제 토론문은 애초에 그 주제하고는 전혀 다르게 접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야마 교수님의 동아시아 재해인문학의 초대 기후변화 재다발 시대에 마주하는 인문학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토대학에서 수행한 인문학 공동연구의 성과로서 먼저는 이제 전제가 동아시아 재난인문학 또는 이제 일본의 용어로는 재해인문학에 대한 정의가 먼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대규모 재해에서부터 감염병, 인구 소멸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발생하는 재난 앞에서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각지에서 축적되어 온 재난 대응의 역사와 실천 지식, 엮어진 언어와 사상을 검토하고 인문 지식을 현대에 활용하는 새로운 학문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 재난 인문학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제 이루어져서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단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아니면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연구 성과도 종합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재난인문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단번에 말씀을 드리기보다 제가 지금 한 11월 정도에 저희 사업단에서 동아시아 재난인문학의 연구 성과와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려고 하는데요. 그 자리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전하면서 아마 여기 앉은 연구자들께서도 재해하고 재난을 서로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우리의 개념은 또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먼저 머리말 부분에서 재해 또는 재난을 넓은 의미의 PDS, 곧 지속적인 파괴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 자연 재해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의 중요성을 역설하시고 재해 개념의 유형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고령화 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단순한 사회적 위기가 아닌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사회는 아직은 이걸 재난으로 보기보다는 주로는 위기 차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아마 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의 지금 인구 초고령화 문제 또는 인구 감소가 우리 한국 사회보다는 좀 더 일찍부터 시작된 이런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하고는 조금 더 이 위기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재난으로서 인식은 어떠하고 또 그 변화는 어떤지 이거를 잠깐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하실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2020년에 우리 사회에서 재난 요령 관련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비카인즈 뉴스텍스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인식은 자연재난의 경우는 주로는 자연재해로 보고 있고 사회재난에 관해서는 인재라는 용어가 사회재난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이게 일정한 어떤 사회적인 변모나 변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제 새로운 재난의 유형이나 개념으로 복합 재난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중국의 경우도 재난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찍부터 이제 사용되어 와서 이 한중일 삼국의 이런 그 용어의 어떤 그 공통 분모는 뭐고 또 차이는 무엇일지 이에 대한 그 연구도 좀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여쭙는 게 두 번째 제 토론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재난인문학 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문화적 차원, 재해 문화 오늘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그 대학원생들과 함께 중국의 재난 문화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이제 해놓은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그 개념적으로 범주화하는 시도는 사실 분명하게 이루어져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재해 문화 또는 이제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 재난 문화라고 할 법한데 거기 안에는 예컨대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유적이나 또 유물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될 수 있는 한편으로 문학이라든지 예술 작품 또는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과 관련된 재난 문화나 유산도 적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히 그 중국 북경대학의 천안 교수님의 재난 문화 안에는 재난으로 인한 의식주의 변화 이런 것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그 이제 이것도 역시 동아시아 재난문학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일본의 다나카 지로 또는 하야시 이사오 이런 이제 연구 성과 외에 또 다른 참고할 만한 연구 성과가 있는지 여쭙는 게 제 세 번째 토론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방금 이제 철학 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전에 선생님의 교수님의 발표에서를 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장과 함께하는 인문학의 협업 실천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현장 재난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의 연구나 또는 연구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에서의 현장 재난 인문학의 성과는 어떤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칩니다. 가능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강희 선생님. 일단 최봉준 선생님까지 더 듣고서 연결지어서 야마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봉준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최봉준이랍니다.
네, 옆에서 강윤 선생님 말씀처럼 저희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기 한국과 중국의 역사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제기초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1단계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이 제기초 용어 사전을 지금 현재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감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나름 이제 이제그 어떤 뭘까요? 저도 이 공부를 해 왔는데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발표를 보면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었나 생각도 반성도 들었고 또한 이게 저희도 그 학제 간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학제 간의 연대를 하면 아마 이제 이런 정도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용어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과연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한국 중세사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라는 점에서 약간은 좀 고민이 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나마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해와 재난의 의미인데요. 글자가 다르니까 아마 의미도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냥 보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좀 의미를 이제 들어가 보면 재해보다는 재난이 조금 더 뭘까요? 사람의 역할을 강조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근대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이 재난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재해라는 용어도 역사기로서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제2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제2라고 하면 재해나 재난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뭐 일식이나 월식 그리고 뭐 해성이 떨어진다든가 심지어는 뭐 홍수나 지진 다 모두가 다 일상적인 현상과 거리가 멀다는 측면에서 제2라고 봤고 또한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왕의 권력을 강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신권 입장에서 이 왕을 견제한다거나 하는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뭐 수단으로 쓰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 PDSS 이거 어떻게 읽었지? S가 그때 두 개 붙어서 저도 고민됐는데 여기 선생님 아까 재해하고 재난 같은 경우 구분하신 걸 보면 약간은 좀 현재적인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과 약간 좀 거리가 있어서 좀 그랬고 두 번째 PDSS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영어가 짧긴 하지만 보면 이 지속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지장을 주는 그러니까 사람의 일상생활에 크게 이 장애가 되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것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에서 저도 궁금해서 교토 시라카와 토성류 이 관련 유적이 이 교토대학 박물관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저도 이 팜플렛밖에 없어서 그냥 그림만 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한국에서도 이런 관련 이 유적 발굴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반복되는 홍수의 결과를 만들어진 최적층이거나 어떤 이 고고학적 발굴 성과 그리고 연구 보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 홍수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에 크게 지장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농업 생산력에 어떤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원에 제시한 PDSS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어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 어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가문만 예를 들어봐도 이 근대 이전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다 뭘까요? 이 거의 매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당시에는 어떤 이게 어떤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딱히 그렇게 볼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대비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돼 있었고 이 대비가 많이 돼 있던 만큼 뭘까요? 사람의 어떤 이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는 요인들이 이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진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또 천연두 같은 경우도 그렇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어떤 예방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질병의 어떤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크게 어떤 뭘까요? 이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이 과거 역사적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관해서 조금 좀 어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재해 문화하고 방제 문화를 골똘히 생각해 봤는데 발표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기술적인 접근, 그리고 뭐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재해 문화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히 가치 평가가 되는 것들이 중심된 게 바로 이제 이 방제 문화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관계가 갖는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따로따로인지, 뭐 제가 보기에 그냥 어떤 이 따로따로 있는 개념 같진 않지만 이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조금 좀 이 조언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재 같은 경우는 이 가뭄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행하게 되는데 어떤 적절한 강우가 강우를 통해서 이 농업 생산력을 유지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의뢰라 보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재해 문화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방제 문화에도 해당되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이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강익수 선생님께서는 좀 공시적인 부분, 유형 분류라든지 이쪽으로 좀 치중을 하고 계시고 최봉준 선생님께서는 좀 통시성을 가지고서 과거와 현재를 좀 대비시키면서 재해, 재난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또 토론자 선생님들의 좀 공통된 질의도 있는데요. 야마 선생님께서 좀 잘 정리하셔서 이 토론자 선생님들에게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코멘트 토론 준비를 해줘서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스피커 문제 때문에 코멘트를 잘 안 들었으니까 오해했을지도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희숙 단장님의 교수님의 우리가 출발했던 그 재해인문학, 재난인문학이랑 막 거의 똑같은 비슷한 그 아주 큰 아젠다로 뭐 오랫동안 그 공동 연구를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셨던 것을 뭐 듣고 아주 존경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가지고 공동 연구, 큰 연구 프로젝트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경험했는데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점은 어, 자기가 경험했던 재난에 대한 연구는 하기 쉬운 점도 있고 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시 아직 내지진 때 30년 전에 그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한 연구하는 게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편이지만 경험이 오는 것도 오히려 연구하기 쉬운 점도 있는데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그거로 분석해서 새로운 거를 알 수 있는 점도 있지만 깊이 뭔가 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데 인문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하려고 하는 상대방 대상이랑 연구하는 연구자 관계가 아주 중요한 미묘한 관계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그 분석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아주 어려운 거는 하셨다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멘트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장 재난 임무하기, 현장 재난 임무하기란 그 포인트를 지적하셨지만, 일본에서도 사실은 한국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일부러 그 시골에 가서 현장 나가서 오랫동안 뭔가 활동하는 게 아, 싫은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하고 싶어도 시골에 가면 지역의 사회에 가면 대학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싫어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뭐 한 번 뭔가 강의하거나 한 번 뭔가 안케도 하거나 인터뷰하는 거는 가능한데 오랫동안 계속해서 뭔가 같이 겸비하면서 하는 게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일본어랑 한국랑 아마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좋은 성과는 아마 동일본 대지진이나 한시아지 대지진 같은 큰 재난이 생기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체가 힘이 없고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관계를 구축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미리 뭐 가서 지역 같은 재난이 아직도 안 하는 지역에서 뭔가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현장 재난 임무학 같은 체계들이 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 문화, 재해 문화에 대한 뭐 하야시 이사오이나 다나카 지로이나 사람들이 옛날에부터 그런 거는 그런 게 필요한다. 그런 개념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 성과는 많지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많은 편인데 그래도 다른 재난에 관련된 주제로 비하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계 안에서는 없었는데 문학, 사회학 그쪽의 사람들이 소설이나 일본에서 나오는 소설 안에서 만화 안에서도 재난을 주제로 했던 작품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진화를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연구도 앞으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키미노 나와 이란 유명한 지브리 애니메이션도 큰 재난을 주제로 하고 있고 스즈메노 도지마리란 거 요즘은 젊은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재난을 주제하고 있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하는 것도 좋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본준 교수님의 코멘트는 좀 스피커 때문에 잘 제가 안 들었는 편이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데이터베이스, 영어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강희수 교수님도 데이터베이스를 잘 수집하면서 분석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단어,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면서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별히 왜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면 한국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큰 재난이 생기면 거기서 부흥이란 개념이 있는데 부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결국은 나라가 top-down식으로 토목공학적으로 도시 개혁적으로 다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흥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요즘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이게 도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반쯤으로 뭔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그렇게 도시가 재개발이 되면 거기에 전에 살고 있었던 재난이 생긴 전에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땅값이 올라가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주민들이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합의하면서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프로세스를 조사를 하면 아주 주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부흥이란 단어도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나라랑 주민들이 그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면서 좋은 말이 특별히 좋은 말이 나온 부흥이란 개념이나 그 회복이란 개념이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누구 때문에 누구 위해서 그 개념으로 쓰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참선 쳤다 하면서 사실은 결과는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어떤 단어로 언어로 쓰고 있는지 민감하게 인문학자들이 보면서 이게 잘못된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는 정은 이미 있는데 이 문맥에서 그거 쓰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 쓰면서 어드바이스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연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대답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아주 저도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답변 깔끔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선생님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야마 선생님께서는 지금 청중들이 좀 많이 앉아 계십니다. 앞에 청중석에서 혹시 야마 선생님께 궁금한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면서 야마 선생님께 질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야마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궁금하신 지점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토론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한 번 더 질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스님, 오늘 그 발표와 토론 토론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접근하는 주제나 방법론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주로 이제 오늘 제가 제시한 그 토론문 안에서는 재난에 대한 용어의 어떤 공시적인 사용의 양상을 살펴본 데 반해서 우리 최봉준 교수님께서는 역사학의 연구 대상에 걸맞게 통시적인 그런 용어나 또는 그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저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았고 또 우리 최봉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PDS 이런 개념들이 재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는데 동원되었다고 하는 거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그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게 고령화와 지방 소멸 이 주제인데 이에 대한 일본 사회의 문제의식, 재난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고 또 그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본준 교수님의 지적하셨던 그 중요한 그 질문인데 이거 제가 답변 잊어버렸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PDS이란 그 개념은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여러 분야 사람들이 같이 공동 연구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똑같은 그 입장으로 그 주제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본에서는 반제 연구는 너무 기술을 발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재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이용하고 싶다 하면 된다라고 그 상상도 못 했어요. 이게 우리 근대화가 되고 그리고 근대적인 서양에서 나온 그 여러 학문 분야가 있는데 너무나 면밀하게 발전했지만 그렇잖아요. 바로
바로 옆에 있는 연구실의 교수님의 하고 있는 연구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 전문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연재해, 재난이란 그 큰 재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 익숙해졌던 그 전문적인 그 단어를 벗어나서 하나의 아마추어가 돼서 스피바크가 말하는 안랑 같은 거인데 벗어나서 그 같이 의사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계기로서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하면서 우리는 공동형으로 해왔습니다. 이게 뭐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 대해서는 막 한일 사회는 그 밖에서 보면 먼 데에서 보면 아주 가깝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가까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과제, 인구 감소, 고령화, 그리고 동아시아이란 그 기후, 지리적인 조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일강만 보면 차이만 보이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험했던 거, 우리가 잘하는 거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으로 공유하면서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도 공유하면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과제를 같이 협력하면서 대응하는 게 앞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하고 싶어서 우리 재해부훈제도 연구소에서는 한일 학술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우리 연구소만 한국어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 연구자들이 오면 한국어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편하게 왜냐하면 일본에서 뭔가 세미나 하면 일본어 전문가, 일본 문학 전문가, 일본 역사 전문가는 잘 오시는데 우리가 필요하는 그 다른 분야 전문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그 학술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염영수 기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강희숙 선생님, 최봉준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